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송훈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 현대자동차 i40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모델은 2018년형으로 변경된 1세대 모델입니다. 2018년형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i40는 2011년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i40의 i는 영감 기술 혁신을 의미하고요. 40는 유럽의 D 세그먼트를 의미합니다. 네, i 시리즈는 국내에 두 모델밖에 없죠. i30, i40. 그런데 글로벌에는 다양하고 많은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i30에 N 배지가 붙으면서 i30가 무서운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i40는 2012년도에 1만 대 이상이 팔리면서 외관 무덤이라고 불리던 국내의 편견을 깨버리곤 했습니다. 인기 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1년도 유럽 올해의 차체 기술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유럽 NCAP에서 또 별 5개를 받으면서 만점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차임이 증명된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 스타일의 승차감, 그리고 또 그 당시 연비 좋기로 유명했던 1.7 디젤 엔진, 하위 트림부터 프리미엄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다양한 장점들로 YF 소나타를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또 고맙게도 2018년 모델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i40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형 모델도 처음 등장했을 때 i40만큼 또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왜 그렇게 외관 모델이 왜 건재하는지, 국내에서는 왜 외관의 무덤이라 불리는지 오늘 한번 박규돈 편집자님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차 리뷰를 하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동안 다른 이제 이유로 봤었는데. 작은 조금은 이제 소품 영상들을 촬영을 많이 했는데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막 역대 가장 뜨거운 지금 날씨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다행이다.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는 그린 모터테인먼트 전시장이고요. 네. 저희가 아마 조만간 이곳에서 더 큰 대형 사고를 치지 않을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국산 외건이네요. 네. 참 할 얘기가 참 많은 모델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첫 외관 모델이 뭐였어요? 뭔지 아시나요? 튀어들어오게. 아니 표정이 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조사를 다 했다 이거지. 그럼요. 야. 그 정도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뭐예요? 폰이죠. 폰이 외관형 모델. 또. 그건 편집자님이 이제 답봤어요. 저 하나 했으니까. 자, 그 국내 이제 네. 외건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내 해치백하고 외건이 사실 좀 잘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한때 i30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한때 잠깐 나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긴 했었어요. 근데 2세대로 바뀌고 나서부터 네. 사실 또다시 지금 크게 인기를 못 얻고 있는데 i30만 이야기하면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반떼가 워낙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30의 경쟁력이 가려지는 지금은 아반떼. 그다지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이 i40 같은 외건도 뭐 국내 이제 세단이 전통적으로 워낙 강한데 최근은 SUV 바람이 워낙 그렇죠. 거세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제 막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잘 비교를 해보면 굳이 내가 막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짐을 많이 실어야 그렇죠. 하는. 짐도 많이 싣고 아니면 뭐 야외 나들이 뭐 가벼운 캠핑, 오토 캠핑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화물 공간이나 뒤에 공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나 실내 공간까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사실 이 i40가 좀 잘 돼야만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뭐 단종돼 버리면 너무 아까운 상황이가 지금. 자, 국내 이제 외건들은 그 아반떼 투어링이 있어요. 네네.
투어링 근데 BMW에서 투어링 그렇죠. 외관을 BMW 부르죠. 투어링인데 아반떼도 아반떼 투어링 아. 1세대 아반떼에 뒤에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외관을 만들면 이게 이 라인이 네. 그죠? 이 라인이 세단의 도어 라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단은 예를 들어 이렇게 곡선이어도 네. 외관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아반떼 투어링은 원래 문 라인을 그대로 놔두고 오. 지붕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성의 없이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랬던 이야기도 좀 있었고 트렁크만 만들었다, 붙였다.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우 누비라가 스패건이라는 외건을 만들었어요. 스페이스 외건이라고 해서 누비라 스패건이라는 외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아의 크레도스 2를 베이스로 파크타운이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아반떼 투어링하고 스패건은 지금 기준으로 이제 준중형급이고 그다음에 파크타운은 중형 외건, 그러니까 이 차랑 같은 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다들 그렇게 큰 성공을 네. 거두지는 못했고 특히나 파크타운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지금 이제 길에서 만약에 봤다 그러면 로또를 사야 될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생소해요, 진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것 게 같아요. 아니라 처음 듣는 거죠. 자, i40가 이제 i30가 나와서 나름 큰 성공을 한번 1세대 때 나와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제 i40가 나왔는데 사실은 송 기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차는 유럽을 목표로 만든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국내에서 크게 성공을 못 거뒀다고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네. 모델인데 기왕이면 국내에서도 좀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자들 중에서는 외건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수입 외건 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저도 외건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가끔 보면 북미형, 유럽형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분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실제로 차도 조금 다르고 세팅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이즈도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형도 있었어요, 따로? 미국형인 소나타. 아, 진짜요? 그렇죠. 예. 미국형은 소나타, 유럽형은 i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i40도 세단하고 외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i40라고 부르면 이 외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단은 i40 살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i40는 유럽형이다. 그다음에 북미형은 소나타다. 이렇게 그냥 그게 정확하게 분류를 짓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나타는 좀 더 미국 성향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 차는 세팅부터가 좀 더 유럽 스타일이고 네.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요, 소나타보다. 근데 이제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도 조금 작고 단단하고 뭐 분명히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이 더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저항도 좀 생기기도 하고. 좀 새로운 존재였네요, 진짜. 그래서 그렇죠. 좀 새로운 스타일, 존재긴 승차감도 했죠. 그렇고 가격도 네. 그렇고. 스타일도 여기 또 좀 네.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끌었던 반면에 판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깡통 트림부터도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근데 원래도 처음에도 네.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깡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게 PYL이 나름 P가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고급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1세대 i30가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1세대잖아요, 아직까지. 1세대가 나오고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2018년형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1세대 처음 나왔을 때 시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나왔을 때도 하셨어요?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지금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인데, 정말 좋은 차인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없는 뭐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 차도 지금 기본형부터 엘카 같은 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쿨링 박스도 있어요, 안에. 네. 블로우 박스 안에 에어컨 송풍구가 연결되어 있는 쿨링 박스도 있고 네네. 이 나름 좀 신경 써서 만든 모델인데 나온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한계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i40는 결국은 이 외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 차와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국내에서는 좀 그런 한계가 있긴 있죠. 그래도 SUV 타고 고속 주행하기에는 좀 힘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이 있죠. 있잖아요. 그래도 짐을 많이 실으면서도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SUV 다 고속 주행하려고? 아니 그 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일단 사이즈 먼저 네네. 살펴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약간 유럽 지향이다 보니까 네, 네. 소나타보다 살짝 작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작게 만들 이유가 뭘까? 근데 어쨌든 소나타보다 살짝 작아가지고 아반떼가 휠베이스가 2,700인데 얘는 2,770 그리고 소나타는 2,805. 물론 이제 이 차가 나왔을 때 YF보다 지금 LF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은 갭이 좀 더 커져버린 네.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소나타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더라.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트렁크까지 연장을 네. 해서 외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YF 소나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YF 소나타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막 있다 막 이런 얘기도 그랬을 수도 했었는데 있죠. 네. 이제는 많이 커지기도 했고 네. LF 이상으로는 또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뭐 아마 뭐 2세대 i40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제 이 i40 영상을 한번 담아 놓고 이 차를 경험해 본 다음에 다음 바로 비교. i40를 기다려 보는 것도 네. 좋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디자인은 어때요? 이거 아무래도 뭐 뒷부분이 좀 제일 많이 네.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에서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해가지고 네.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뀐 부분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번에 18년형으로 조금 바뀐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디자인 어때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어서. 국내에서 많이 네. 보지 못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형 모델이다. 500원형이 네. 그런 근데 걸 이 알고 차만 있으니까. 서 있어도 왠지 유럽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뭔가 본넷이 굉장히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래쪽으로. 좀 약간 i30 느낌도 꽤 나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죠? 날씬하네요, 진짜. 늘씬한. 이게 그릴이 네. 18년형으로 바뀌는 거 2018년 바뀌면서 네네. 메쉬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그냥 여기도 직선이었죠. 이쪽도 지금 폭이 원래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폭이 살짝 넓어졌다가 네. 좁아진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나고 이게 굉장히 뭐 좀 볼드한 느낌이 맞아요. 막 파도가 막 치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예전보다 네. 남성미도 더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저는 상당히 만약에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메쉬 타입으로만 꾸며졌으면 좀 진부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이쪽은 좀 직선으로 돼 있어서 네네. 좀 디자인의 정갈한 변- 이미지도 디자인의 더하고 있는 것 변화를 같아요. 줬구나. 난 여기가 헤드램프가 네. 지금 이제 최근 나오는 모델들은 이제 다 LED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 차는 LED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여긴 프로젝션. 예, 프로젝션인데 오, 헤드램프가 되게 꼭 로봇 눈 같아. 네. 로봇 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용의 눈. 예, 상당히 선명한 느낌이 사실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LED 램프는 아니긴 하지만 그 밴딩 라이트가 기본으로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감으면 감는 쪽으로 방향 비춰주는 이쪽에 거. 불을 비춰주는 밴딩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점 그런 점들은 사실 밤에 운전해 보면 그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도 뭐 주간 주행등이나 안개등은 다 LED죠. 네네. 나름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직선인 게. 휠도 디자인이 이번에 좀 바뀐 것 같고. 네. 이번에 2018년형으로 바뀌면서 이 투톤 디자인이 사용됐죠. 네, 지금 18인치. 둘두로 45R18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 벤투스 프라임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볼까? 이게 제가 어제 이 차 타고 경산까지 갔다 오느라고 아, 진짜요? 지금 세차를 안 해가지고 네, 근데 많이 벌레들도 아이고, 좀 그러네요. 벌레. 이게 경산에서 온 벌레예요? 아니, 측면에서는 네. 이 캐릭터 라인이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뒤까지 완전 리어 램프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네, 좀 강한 느낌을 진짜 주고 커 보여요. 강한 느낌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직선이 아니네요. 네. 살짝 아래로 들어갔어요. 네, 뭐가 생각나요? 인피니티 초승달 네, 같은 느낌도 그런 좀 거. 들죠. 근데 이거 사실 상당히 오래된 디자인이거든요. 보통은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그냥 바깥으로 볼록하게 하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그러네요. 만들어가지고 시선을 좀 많이 끌었죠. 이 라인 어때요? 그냥 직선보다는 더 확실히 좀 날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얇아지니까 여기가. 네, 그렇군요. 뒷모습 돌려야 되겠다. 자, 뒷모습 보시죠. 자, 차를 돌려야 돼. 편장님 뒷모습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어? 뭔가 깔끔한데 네네. 깔끔하게 곡선들이 처리돼 볼륨감도- 있어가지고 볼륨감도 있고, 네. 이게 전 마치 뒷모- 붓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네. 불로 슉 이렇게 샥. 놓은 것 같은. 네.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딱 꺾어버리면 네. 공간적으로 좀 유리하긴, 옛날 볼보가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지금 좀 유리한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완전 전통적인 그 외건형
또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이 조금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쓴. 예. 저는 그래도 여기 크롬은 좀 얇았으면 좋겠어요. 아, 얇았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i40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그렇죠.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이거 뭐예요, 이게? 뭐 다양하게 짐 정리할 수납들을 수 할 수 있게.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놨고,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뭐 외관형 모델에는 이런 게 많이 쓰이나요, 원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형은 보통 이 레일이 없이 네. 레일이 없이 그냥 트렁크 바닥 평평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레일들을 설치를 하면 좀 다양한 장비들을 다양한 고정할 용도로 수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레일을 설치해 놓은 거죠. 보통 이렇게 SUV들 중에서도 레일이 깔려 있는 모델들은 좀 고급 모델이죠. 저는 딱 봤을 때 일단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짐 싣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SUV는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심지어 높은 거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네.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고 송원 네. 기자 옆에 이걸 눌러가지고 네. 당겨봐요. 쭉 아, 눌러서 쭉 아, 당겨서 신기하다. 여기서 빼면 돼. 그 홈이잖아, 홈. 네. 네. 홈 여기 넓은데 네. 거기서 당겨. 그렇죠. 아하. 그 홈, 편리하네요. 그렇죠. 홈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옮길 때는 눌러서 옮기고 놓으면 고정이고. 여기도 뭐 이런 벨트가 있어요. 네. 짐 고정하는 자, 건가 봐요. 이거. 그래서 오. 풀어서 다양하게. 아, 이거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나 보죠? 자, 그럼 일단 빼놓고 네. 우리가 또 누워봐야 되니까. 짠.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그죠? 이것도 지금 혼자서 뺄 수 있어요. 짠. 한쪽만 빼면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면 두 개나 돼 있군요. 이게 얘는 보통 우리가 많이 덮는 커버잖아요. 네. 이게 커버고 자주 봤던 거죠, 이거는? 안에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짠. 햇빛 가리기예요? 아니 여기서 햇빛을 뭐 가릴 게 별로 없죠. 이거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걸면 여기 있는 짐이 쏟아지지 않게. 승객 속으로 넘어 들어오지 않게끔 네 이렇게 해놓는 거죠. 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세팅을 해놓고 쓰시면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뺄 수 계속 있어요. 빼버리면 아, 자 받아주세요. 빼버리면 그다음에 그거를 접어버리면 앞으로 접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접으면 오 일단 높이는 아무래도 이제 SUV보다는 낮죠. 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길이는 상당히 깊네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다리가 진짜 역대 여기 그 공간 좀 남아요. 여기도. 완전 대형 SUV들 말고 네. 중형 SUV 5인승 중에서는 역대 최고로 긴 것 같아요. 머리 쪽에도 여유가 길다. 있는데 발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길이는 정말 네, 네, 네. 역대 최고네요. 그건 뭐 휠베이스랑 전장이 말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오토 캠핑하면서 실내에서 자는 네, 것도 충분하고. 충분하겠네요. 네. 입구도 커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공간하면 외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길이 면에서는 확실히 SUV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을 판단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가격이면 산타페보다 싸니까 그죠? 근데 산타페보다 이 공간 면에서는 훨씬 더 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특히나 이제 뭐 캠핑이나 그런 야외 활동을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자기 스타일에 어떤 게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그게 안 세웠는데 짠 이렇게는 아하. 네. 이 밑에는 네, 분리해서 거기 이렇게 안에도 있네. 안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네. 저기도. 오 얕은 네. 그런 공간이 있네. 이것도 나눠서 쓰라고. 저 공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또 굉장히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나는 공간을 위해서 네. 태어난 차야라는 것들을 잘 그대로 반영을 해 놓은 거죠.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공간. 이게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 네. 자, 그리고 이게 길이가 늘어나잖아. 오. 그러면 되겠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그죠? 한쪽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박. 대각선으로 뭔가 필요할 경우에 우와. 꼭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가 위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걸 이제 고리로 네트 고리로도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대박. 근데 이걸로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자, 여기는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2.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166마력, 최대 토크는 20.9kgm를 발휘합니다. 네, 사실 이제 i40가 처음에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을 두 개 다 있었거든요. 네, 디젤도 있었죠. 그렇죠. 1.7 디젤 엔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퇴출되고 지금 가솔린 2.0만 남아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사실 이게 1.7 디젤이 지금 아마 최근에 이제 스마트 스트림 1.6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네. 나름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i40가 처음 나왔을 때 1.7이 소개가 돼가지고 기존에 국내에 이제 1.6 디젤이 있었는데 1.7이니까 출력도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맨 처음 나왔던 1.7 디젤이 기대만큼 좀 힘이 쏙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력 수치도 괜찮고 한데 이게 좀 기대만큼 아니다.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7 디젤에다가 DCT를 얹은 거야. 그전엔 자동 전속기를요? 6단에다가 1.7하고 DCT를 딱 결합을 하니까 네, 느낌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이게 궁합이 딱 맞아져가지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와 1.7하고 디젤하고 궁합이 딱 맞아지면서 i40가 이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리프트를 한 다음에 그 1.7 디젤은 사실 차의 성능이랑도 상당히 잘 맞고 그리고 차 자체도 그 주행 감성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유럽 지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와, 정말 재밌는 차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7은 없어지고 2.0만 남아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바뀌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네. 엔진이 어쩔 수 디젤이 없군요. 아무래도 더 비싸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소나타랑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으로 겹쳐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소나타랑 비교해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들은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갑시다. 스포츠 모드. 와, 우리 원래 사실 솔직히 이 차 가지고 산길에 올 계획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체를 딱 느끼는 순간 그럼요. 이거는 와야 그래도 된다. 한번 들렀다 가야겠다. 지나라도 가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고요. 차가 큰데 전체적으로는 네. 기울기가 많이 없잖아요. 네. 진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근데 롤이 없어. 이거를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UV는 늘 아주 롤이 있고요.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거 엔진 회전음이 네. 막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요, 완전. 이봐요. 소리가 장난 아니지 않아요? 은근히 괜찮네. 김소문 기자 상당히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재밌네요. 지금 가장 최근에 탔던 차가 페라리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꿀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망언인가요? 이거 재밌네요. 이제 수동 모드로 바꾸고 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올라가잖아. 오, 이거. 내려야 가속력이 네. 올라가지. 일단 3으로 올렸다가 저기서 내리면서 가속을 해. 지금 몇 우와. 단이야? 지금 몇 단이야? 와, 지금 3단이요. 3단이야? 가속이 막 밀어줘요. 2단으로 내려. 지금 2단이야? 네. 오. 다시 3단으로 올라왔고 또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지. 네. 안 내려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속을 쭉 했다가 네. 이제 코너 진입할 때 되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줄일 때 올려요. 그렇죠. 내려요? 줄일 때 내리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 내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 그럼 내려가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죠. 네, 지금 3단으로 계속 가속을 하잖아. 네, 또 이런 데서 여기는 여긴 그 좀 각도 괜찮죠? 크지 않으니까 네. 그냥 가고. 여기. 그렇지. 이런 데서 속도를 조금 줄였을 때 기어를 내리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힘있게 거구나. 도울 수 있는 거네. 오케이. 오. 어떻게 또 배웠네요, 오늘 동안. 속도가 그러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단이 내려가는 차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코너가 어떤 코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쪽 산길을 달려보면 코너를 돌 때 한 80km 정도에서 이게 코너를 돌 수 있는 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80km에서 3단으로 올라가 버리는 차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 네. 근데 지난번에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2단에서 네. 120km까지 올라가요. 그럼 좋은 차 맞네요. 그러니까 와, 대박. 80km를 2단으로 끝까지 돌아가서 120km까지 올려도 2단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이제 안 내려가, 안 네, 움직이고. 그렇죠. 올라가죠. 3단으로 안 올라가고. 근데 이제 어떤 차들은 그나마 페라리급 그런 아주 슈퍼카들 말고 네. 좀 스포티한 차들은 2단을 한 100km 정도까지 세팅하는 어, 차들이 많이 그것도 있거든요. 꽤, 네. 오, 그 정도만 많이 하더라도 쓰네요. 여기 이쪽에 있는 코너들을 2단으로 충분히 거의 탈출해서 3단으로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굉장히 더 재밌게 탈 수 그러네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기어 B예요. 기어 B. 네. 기어 B가 1단에서 몇 킬로까지 커버를 하고 2단에서 몇 킬로까지를 커버하느냐.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속과도 관련이 있지만 네. 특히나 이렇게 와인딩을 탈 때는 이 코너를 몇 단에서 돌 수 있느냐도 거기에서 성격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2단에서 100km까지만 커버해주면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코너에 한정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코너를 돌 수 있는 게 60km밖에 안 되는 코너들도 네. 있거든요. 코너가 더 급하면 그런 차들은 80km여도 충분히 돌 수가 있겠죠. 재밌게. 근데 한 80km까지 돌 수 있는 코너인데 80km에서 3단으로 바뀌어버리면 네. 힘이 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차들도 무조건 페달 시프트를 내릴 수는 있어요? 안 내려가죠. 아예 보- 딱 안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예. 아. 그 패들 시프트가 내려가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3단으로 갔다가 속도가 내려갈 때 네. 80km가 되면 네. 3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75km일 때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네. 2단으로 내려가느냐. 네. 그거는 차마다 세팅이 또 달라요. 달라요. 또 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아니고. 어떤 차들은 좀 더 아주 과격한 차들은 75km에서도 당기면 내려갔다가 네. 한 5km 사이에 다시 올라오는 차들도 있고 또 어떤 차들은 75km까지 거기서 내려갈 거면 내려가지 마. 이건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내려주지도 그렇죠. 않는. 한 70km나 65km까지. 그냥 3단으로 가 이런 그렇죠. 느낌. 한 65나 70 정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2단으로 내려주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한 차들은 좀 그냥 평범한 차들. 어. 그죠? 그냥 어. 뭐 일상적인 생활용으로 네, 쓰는 네. 그런 차들은 만약에 80km에서 기어 숫자가 내려갈 때 70km까지 내려갔는데 시프트를 당겨도 안 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고 네네. 좀 더 스포티한 차들은 한 5km, 10km 이하로만 내려가도 금방 또 내려 보내주는 거야. 다시 빨리 복귀하게 되더라도 그렇구나. 그죠? 그렇더라도 뭐 오케이 원하면 내려줄게. 왜 이 재밌는 걸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야 물어본 거죠? 아니 아,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근데 그거에 대한 지난번에 페라리를 타면서 그때 맞아. 이게 이거구나를 좀 제대로 눈이 조금씩 떠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맞아.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해가 더 되는 거야. 맞아. 페라리 고맙습니다. 페라리 네,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잘 못 가르쳐준 선생님의 잘못이지요. 맞습니다. 내 종아리를 때려라.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내 종아리를 쳐라. 그러면 스포츠카들은 막 1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1단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 이렇게 돌아서 오, 한 40km 대박.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면 1단으로 내려가겠죠. 페라리는 1단에서 60, 2단에서 120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60까지 가요? 네. 이야, 신기하다. 근데 보통 신세계다. 일단은 처음에 스타트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잘안 써요, 주행 중에 그렇게까지는? 1단까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죠. 그게 이제 고회전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그 차이인 거죠.